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한숨 소리 나오는 게 더워서만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요즘 잼버리 대회 보면서 참 나라 망신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국가와 또 민간과 기업이 좀 나서서 조금은 다독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돌발 변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등장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태풍 카눈이요.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오는 9일부터요. 잼버리가 열리는 이 전북 부안에 이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이 안전 확보를 위한 플랜 B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협의를 해서 결국은 새만금 야영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한국 스카우트 연맹들 대원들은요. 일단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고요. 특히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큰 행사인 K-팝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에서 특히 큰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되는 곳 가운데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태풍 진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최근의 태풍치고는 흔치 않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지금 관통할 거예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 지역이 태풍의 가장 강한 영향권에 지금 들어갈 판이다 보니까 바짝 긴장하고 지금 새만금 지역에서 하고 있던 잼버리 대회도 서울로 지금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 일부 국가는 저 야영지, 그러니까 잼버리 야영지 퇴영 이미 조치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폭염과 운영 미숙 등으로 이번 잼버리 대회 최다 참고국 영국 지난 5일 조기 퇴영을 결정했습니다. 4,5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지로 이동 중인데 다만 곧바로 귀국하지는 않고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머무르면서 서울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200명을 파견한 미국 대표단도 평택 미군 기지로 철수했고 퇴영을 결정했던 싱가포르 대표단 65명은 대전에서 머물면서 영내외 프로그램에는 출퇴근 형태로 참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거야 자연재해, 그러니까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번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전북 대원, 스카우트 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전북 스카우트 대원들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전북 지역 이 스카우트 단장에 따르면요. 지난 2일입니다. 이 잼버리 영내에 태국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나타났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예요? 이 경찰에 따르면요. 이 태국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침입을 해서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피해자가 들어와서 샤워를 했는데 이 샤워실에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밖으로 잠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성, 이 태국 남성을 발견을 했고 다음날 경찰에 침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 신고에서,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 태국 지도자가 더워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성적 목적을 두고 이 샤워실에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 스카우트 대원들은 지금 성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경찰에 신고하는 차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야영지에서 이 잼버리 야영지 퇴영 조치까지, 퇴영 결단까지 내렸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대원들이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니 떨어진 데를 이동시켜줘라 했더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샤워로 온 사람이 타월 한 장,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샤워를 합니까? 우리 남자 대장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완력으로 잡혀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은 단언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고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논란 정도 상황인데 지금 전북 지역 스카우트 이 대원 측에서는 성범죄가 맞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그러면 가해자로 이 지목된 태국
단원의 지도자와 그 피해 여성들 사이에 혹시 분리 조치는 안 됐습니까, 그러면? 분리 조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잼버리건 그들이 국적이 뭐든 상관없이. 그럼 야영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머. 그러니까 이제 김태현 세계 잼버리 전주지 총장이 이제 회장이 예. 그만두겠다는 건데요. 분명히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네. 기다려봤더니 경고 조치로 끝났대요.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마세요. 더워서 그러셨죠? 이렇게 했다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전북 소속 지도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서 부안 경찰서로 접수됐고요. 사안의 심각성이 이건 좀 심하다고 인지해서 경북경찰청 여성 청소년 수사대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요. 조작이 측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피해자 보호 분리 조치가 안 된 거에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들과 이야기한 결과 무서워서 또 다른 제2, 제3, 뭐 태국 지도자만 온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관대 이렇기 때문에 우린 나가겠다라고 단호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영국 단원들 뭐 4,500명 정도의 대원들이 퇴영했어도 전 세계 4만 명의 대원들이 왔기 때문에 수만 명이 그 야영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조직위에서는 뭐라고 했길래 지금 이러는 걸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만약에 더 신속한 조치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is an ongoing investigation. We are encouraging the victims to support the police and provide further. 같이 영시에 있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다른 걸 누구 있어? 경식당 경계. 부자부자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것도 나 오도 됐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냐고. 애들 하고 있어. 선생님, 저희 브리핑 진행하니까 브리핑. 말해야 되는 거 하잖아. 저렇게 격앙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대장 혼자 개인의 자격으로 지금 야영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북 지역 스카우트 대원들 통솔하는 그 자격이 있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대원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보세요. 김현숙 장관 앞서 얘기 중에 뭐예요?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고했다면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 뭐라고 조치를 했어야 돼요? 이게 경미한 사안일까요? 그런데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 커질 거 몰랐을까요? 이어지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미하다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고 어제 건조물 침입으로 저희가 규정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서 경미한 것으로 하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화 실미도 대사예요? 비겁한 변명이에요? 지금 그냥 해석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앞에 나와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안이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태국하고 한국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샤워실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문화적 차이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게 무슨 이게 문화적 차이입니까? 태국은 그럼 뭐 남자 여자가 같이 남녀 뭐 씁니까? 공용으로 샤워실 써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유라고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람은 지금 최창행 사무총장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저걸 우리나라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미한 사안이라고요? 아니 경미한 사항이 뭐 건조물 침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김현숙 장관.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아파트까지 딱 쫓아와가지고 문 열 때 쓱 문 잡아당겨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침입에 성범죄 저지르려고 했던 인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대체? 그것도 건조물 침입이에요.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그럼 그걸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샤워하는 샤워장에 남성이 들어간 거 이건 성범죄죠. 왜 그 관점에 접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북 대장의 말이 100% 맞아요. 격리를 시켰어야죠. 지금 뭐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격리를 시켰어야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사람이 저 넓은 야영지를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하면 저기 한국 전북 대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불안하겠냐고요. 자기들이 샤워할 때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위협감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그냥 경비한 사안이라고 처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저기에 방치해놓고 격리도 안 시키고. 이건 모든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저 야영지에 있는. 이런 사고방식과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잼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지. 격리도 안 하고 경고 조치로 끝내버려요?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태국 잼버리, 태국의 그 스카우트 단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태국 남성 지도자는요. 여성가족부 및 이번 행사 진행자에 따르면 피해자 통화를 해서 사과를 했대요. 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과를 했는데 대원들하고 분리조치가 진행됐으나 퇴영되지는 안 나가고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거기에? 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요. 성인지 감수성을 가장 중요하면서 딴 사람한테 말로라도 그런 거 신뢰하지 마라. 손이 아니라 이거 하지 마. 이거 샤워하는 곳이에요. 온몸이 드러나는 곳에서인데도 경미한 일, 구조적 문제 그런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하신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지금 폐지론이 일고 있는 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그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경미해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엄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 입에서 그 얘기가, 그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인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번 잼버리 사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1년 전에요, 이거 정말 문제 생길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예견이 있었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이룰 겁니다. 저는 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려는 게 아니고 폭염이나 확보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역경이 설 수 있다.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명 교수님, 저 우려 중에요. 예. 지금 상당 부분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뿐 아니라 지금 온열질환 대책, 거기에 지금 야영지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환자 나오고 있고 등등등 지금 거의 우려했던 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숙 장관의 저 말은 다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아니 1년 전이야. 1년 전. 그럼 그 사이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역구예요. 자기 지역구. 그러니까 자기가 가본 거예요. 직접 가봤더니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폭우는 물이 안 빠져요. 간척지라. 네. 그럼 물을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폭염이 올 거라는 거 이미 예측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웠어야죠. 안 세웠잖아요. 지금도 그 온열 환자들 나온 게 폭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사실 지난주가 대한민국 가장 더운 그렇죠. 혹석이. 맞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예견된 사안이에요. 1년 전에 자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그 모든 문제 그대로 해충 방역도 문제예요. 아이들 발 찍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벌레들한테 물려가지고 빨개요 그냥. 부모 속은 터져요. 억장 예. 무너져요 진짜.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준비 안 되고 샤워장도 사실은 그 천으로 하나만 가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호가 되냐고요. 1년 전에 이미 저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걸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는 거의 완료됐다. 아무 문제 없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런 문제 터지니까 이제 와서는 또 전 정부 탓하는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대체 지금의 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약속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원래 성격이 낙천적일까요? 그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rmally, I know Korea is very well organized, and this time it seems to be a mess. It seems to be chaotic.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참가한 각국의 대원과 여러 외신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준비 부족이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동안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저희는 세계연맹으로부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아래 상황은 아주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금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 낙천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이만큼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네요. 아, 여성가족부 장관 대단해요. 일단 시각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외신들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리고 국내 언론들의 지적도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데 최정호 기자님, 지금 6년 정도 이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럼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입니다. 이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요.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총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1,170여억 원이 들어간 행사인데요. 1,170억을 이 행사에 쓴 거예요, 네, 예산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려 74%를 차지하는 869억 원이요. 조직이 운영비로 잡혔습니다. 뭐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대부분이요. 이 야영장에 대한 이 조성보다는 조직위원회 운영으로 쓰인 겁니다. 이거 조직이 뭘 운영했길래요? 조직이 박성배 변호사님, 조직위의 운영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야영지의 급수시설, 화장실 시설, 또 편의점 시설 등등 또는 긴급 의료시설 이런 데 쓴 게 아니라 조직위 운영비의 74%,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확한 예산 내역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른 방만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이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 후보지로 정한 지난 2015년 9월 이후에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무려 99번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 지난 2018년 5월에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또 영국, 프랑스, 미국 등도 다녀왔는데 출장 일정표를 보면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부안군 관계자들 잼버리를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유인경 변호사님, 그리고 시청자분 잘 들어보세요. 조직위의 사람들이 해외 출장 가서 이번 잼버리를 앞두고 해외에서는 잼버리를 어떻게 했는가 공부하고 올게요 갔는데 스위스, 이탈리아도 갔는데요. 스위스, 이탈리아는 잼버리 개최 경험 없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잼버리를 개최해 왔지 못할까? 그거 배우러 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었던 거는요. 199번이나 출장을 갔댔잖아요. 네. 100번을 채우지 그러셨어요. 왜 라스베가스 가서 좀 이런 도박도 좀 하시고 일본에 어디 가서 온천도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크루즈가 보통 돈이 아닌데요. 저는 정말 이거는 기관들 있잖아요. 좀 감사를 받으셔서 환불 원정대 같은. 야영하는 잼버리 대회가 크루즈 투어가 웬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잼버리 열리지도 않은 거 보세요.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관광지만 다녀오셨잖아요. 그래놓고는 학생들은 저렇게 늪지대인 새만금에 가둬놓고요. 우리나라 망신을 정말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돈 좀 이건요.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돈 아니라고 펑펑 썼다면 반드시 이거 감사 또는 혹시 필요하다면 공권력의 수사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이건 분명히 행사 끝나고 내일 모레 행사 끝나니까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인데 자 여기서 하나 관심 가는 게 일단 이번 잼버리 대회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 대원들 퇴영했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혹시 영국으로 갔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진 않고요. 서울을 찾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좀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잼버리를 조기 퇴소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요 2층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제공한 시티 투어 버스를 탄 채 1시간 동안 서울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야경을 즐겼는데요. 저렇게 환호하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연신 잼버리를 외치거나 세이 김치를 외치면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요. 영국 대원들 뭐 나무라고 탓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요. 영국 대원들만 그러면 막 투정 부리면 저렇게 관광시켜 주는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그런 생각도 시청자분들 중에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대원들은 또 저 떼학볕 때 또 야영지에서 지금 열심히 묵묵히 행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잼버리 행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 행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왜요?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 친구들이 진짜로 원한 것은 사실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진짜 원한 행사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 관광하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관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 따르면 영국 스카우트 측과 그리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영국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날 이 야간 시티 투어 버스 운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가운데 5명이 빠진 155명이 참여를 해서 이 시티 투어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요. 서울 반포대교, N서울타워, 청계광장 등 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이 서울을 다행히 관광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인원이 4,300여 명이 서울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고요. 영국 스카우트는 예정대로 13일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오는 12일부터 멕시코, 그리고 벨기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일본 등 각국 잼버리 참가자 1,000여 명이 인천을 방문해서요. 이 지역의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나무라거나 탓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만큼 이번 잼버리 대회에 준비한 우리나라가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준비 부족이었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고 국가적 망신이란 지탄 받아도 싸요. 정말 준비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 영국 대원들이요, 영국 단원들이 언론들이 우리 국내 언론들이 막 이번에 퇴영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거기는 일절 대답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지금 마음이 서울의 야경은 구경하지만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우리가 저 단원들을 욕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금 우려되는 건요. 이번에 잼버리 행사 준비 소홀이 자칫 올해 11월에 있을 부산 엑스포 유치에 혹시라도 부정적 영향 미치진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는 분 많을 거예요. 제발 마지막 퇴영하는 12일날 퇴영하거든요. 12일까지 남은 며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억 가지고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을 떠나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정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